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종강이다. 그죠? 이거 어떻게 그 어제 그 입시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은 바꿔 먹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양대가 지금 다른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그 생기부가 반영이 되지만 출결, 봉사, 수상 세 가지입니다. 출결, 봉사, 수상 그리고 학교에서 말했던 그 평가 기준은 성실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출결 봉사가 성실성의 대표적인 지표죠. 교과를 반영하지 않죠. 그리고 최저가 없고. 근데 이것도 그 예전에는 한 40%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20%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20%입니다. 사실상 이건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100% 논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 지금 반영하는 거니까 사실은 한양의대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은 요 논술 시험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울산의대 같으면은 내신이 40% 들어갑니다. 40%는 좀 적진 않죠. 1000점 만점에 400점이니까. 이거 논술이 600점인데 여기는 1000점 만점에 80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언어 논술이 그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50%인데 800점에 400점이 되는데 근데 요놈의 그 분량이 600자밖에 안 됩니다. 600자라는 것은 문장으로 치면은 한 10문장, 12문장 한 문장의 적정 길이 50자로 보니까 그런 12문장이겠지만 뭐 대충 한 10문장쯤 되겠죠. 그 10문장에 해당하는 분량의 비율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면 한 문제에 선지가 5개 붙어 있죠. 두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이 선지 10개를 고민해야 될까요? 그 선지 10개 정도가 우리가 지금 쓰는 한양대 의대 논술 답안 분량입니다. 되게 적죠. 그지? 그 정도 생각하니까. 그 정도 쓰면은 여러분이 그 한양대 의대 그 티켓의 50%가 거기서 좌우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느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한양대 의대를 가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국영수탐, 그죠? 그 공부량, 그리고 그 공부 시간, 여러분 한 20년 가까이 했던 국어, 우리 20년 동안 공부하는 게 사실 국어하고 수학이죠. 수학은 영어죠. 수학, 영어, 그리고 국어일 텐데, 그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요 논술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통계상 그래서 600자 정도의 분량이 의대 논술에서 의대 입학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유일한 학교가 한양대입니다. 자, 울산의대는 절반을 차지한 건 맞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게 상당히 많은 고생을 좀 시킵니다. 영어 지문이 아주 긴 지문이 4개나 나오고 그리고 각 지문마다 또 작은 문제가 한 서너 개 붙어 있어요. 전체 문항수가 10개 넘어갑니다. 끙끙대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한양의대는 600자가 전부다. 그죠? 그래서 그 수능 끝나고 목요일 날 수능 끝나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하루밖에 안 나오는데 해마다 해보면은 그게 딱히 실력을 뭐 급증시키기는 힘듭니다. 하루니까 말이 하루지 사실은 할 게 많죠. 그날 그죠? 그게 울산 뭐 한양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대 쪽은 카톨릭 의대가 있고 또 울산 의대가 있고 그리고 의대가 아닌 또 다른 학과도 여러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논술 공부의 진짜 실력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거는 지금 해놓은 것을 그냥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거야. 그때 새롭게 뭐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은 뭐 저기 뭐 재수생도 있고 아니면 현역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수능이라는 경험이 인생의 처음이죠. 처음이나 두 번 될 텐데 선생님은 수십 년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 늘 봤기 때문에. 자,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은 학생들의 멘탈은 그냥 제로입니다. 베이스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거기서 다시 여러분 추스려서 그 어려운 의대 보겠다고 또 수학 논술 때 있죠.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요때 미리 공부를 좀 해두는데 또 바쁘죠. 또 수능이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기회병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래도 의대를 준비하니까 의대를 가는 장벽이 없다. 그죠? 진입 장벽이 없는 곳이 한양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시험만 잘 보면 논술만 잘 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기회가 마지막 날까지 열려 있습니다. 최저가 없잖아. 그죠? 최저가 없고.
그리고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그날 가서 시험만 잘 보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문제죠. 자,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학 실력이 이미 영향을 주죠. 수리 논술은 본인 수학 실력이 그 문제 풀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많은 부분이 결정이 돼 있죠. 풀 수 있는 학생과 풀 수 없는 학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 논술은 그런 여러분의 지식적인 측면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얼마든지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기를 분명하게 갖고 이건 뭐야? 이거 보니까 뭐 그냥 글짓기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도 그만 저래서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논술은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객관식과 다른 점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정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정답과 정답 아닌 답안은 구분됩니다. 정답인 답안과 정답이 아닌 답안. 그러니까 채점이 되겠죠. 정답을 구분할 수 없다면 채점자는 어떻게 채점하지? 불가능하겠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2시간 만에 1년 동안 하는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한양대 그 상경 준비하거나 이제 그 논술 그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문과도 마찬가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은 준비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름 방학하고 뭐 준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늦은 편이죠. 3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단 이틀 만에 끝내겠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600자가 전부니까, 그지? 600자 전부니까. 자,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될 텐데 어제 그 123쪽 요거 한번 써봤죠. 하나는 설명형 문제. 어제 연습한 것은 설명형과 평가형 그 두 문제 쓰기를 했고 설명형 부분은 여러분이 첨삭을 받았는데 요 마지막 평가형 부분은 첨삭을 못 받고 지나갔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요 평가형 쓰기한 거 요거 첨삭 받고 그 다음에 또 한양대가 나오는 게 자기 견해 진술형이 나옵니다. 그 자기 견해 쓰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이론과 실전 같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 교재는 다시 이론편으로 오세요. 이론편으로 가서 이론편 교재는 그 완결편입니다. 완결편인데 모든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 다 담아놨어요. 딴 거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전혀 없어요. 자, 79쪽 어제 제가 칠판을 통해 정리만 했죠. 책을 통해서 잠깐 정리하자고. 일단 그 적용 설명형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한대 논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적용 설명형. 자, 첫 번째 논제 특징. 그 논술 학습법에서 말했죠. 논술 학습법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기본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네 가지. 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 갔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논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답안 구조, 세 번째 분석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감점 사례. 이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떠올려서 여기 지침에 따라서 여기서 배웠던 지침에 따라서 논술 문제 풀어나가라는 뜻이야. 자, 이 지침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유형이 우리가 어제 배운 게 몇 개 있었죠? 요약. 그리고 요약이 좀 모이면 비교가 됩니다. 요 비교는 제가 책을 통해서 그냥 훑어줬죠. 필기하지 않고. 그리고 집중 우리 연습했던 것이 설명. 그리고 쓰기 한 것도 첫 번째 쓰기가 설명형이었죠. 땡땡을 근거로 땡땡을 설명하죠. 두 번째 쓰기 한 것이 평가형이었고,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이 자기 견해인데 자기 견해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너 생각은 뭐니? 자, 너는 어떻게 판단되니? 너의 입장은 뭐니라는 입장 선택형이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죠. 문제 해결형, 즉 대안 제시형. 그래서 지금 그 한양대 의대를 위한 한양대 의대를 위해서는 여러분 요거 전부인데 이것도 많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다? 요 설명과 평가형이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놈이다. 의외로 그리고 비교도 아주 가끔 나온다. 자, 요약은 직접 출제는 안 되지만 이 자체로서 중요하다. 그냥 수학의 구구단 같은 거다. 어제 그 설명 평가형 했지만 그 첫 단락은 다 뭐예요? 제시문 정리하고 지나가죠. 제시문 정리하라는 말이 없었지만 정리하고 지나갔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은 요 논제 특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는 비교형이구나.
아니면 무엇이구나. 그래서 논제 특징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게 무엇이다?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유형 파악이라는 것은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제 구조. 자, 이 논제 구조는 단독형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설명하시오. 단독형일 때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결합이 됩니다. 가와 나를 비교한 후 가에서 나를 평가하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어제 그 제가 예시답안과 두 번째 쓰기 했던 거 그죠? 예시답안과 실제 강의가 조금 달랐던 이유. 원래 문제는 비교한 후 평가형으로 이렇게 두 개 결합이 됐던 것을 제가 평가형만 연습시키려고 앞에 거를 떼어내어 버리고 이것만 갖고 왔는데 그러자 답안이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래서 그거는 요러요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해 준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논제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해. 정보는 논제에 등장하는 자 논제라는 말이 자, 논자가 논제가 있고 논지가 있고 논거가 있습니다. 논제는 그 질문지를 말합니다. 질문지 문제 질문지를 말하고 논지는 주장을 말합니다. 논거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의 줄임말. 자 증거가 이죠 논리적 근거. 자 답안 구조는 이제 개요입니다. 개요. 답안의 틀입니다. 형식적인 틀입니다. 형식적인 틀을 말합니다. 답안 전체의 형식적인 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미리 숙지. 문제를 보는 순간 답안의 형식적인 틀, 즉 개요인데 이 개요를 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거의 1분입니다. 읽으면서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읽으면서 답안의 틀은 만들어진다. 제시문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틀은 문제만 읽어도 된다. 그렇죠? 문제만 읽어도 된다. 분석 방법.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죠. 각각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집어넣을까? 어떤 내용으로 집어넣을까에 대한 연구다. 이제 비교 이제 공식화시켜놨죠. 비교 분석의 경우에는 비교 분석 이제 5원칙 5단계가 있고 어제 한 설명형. 요 설명형은 평가형과 같다 그랬죠. 풀이 방법이 같다 그랬죠. 문제 물론 다릅니다만 설명형은 4단계가 있었죠. 요런 공식을 기억해야 됐다 그랬죠. 이거 뭐였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그 순서대로 씁니다. 무엇을 쓸까요? 첫 문장은 뭘 쓸까요?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주장을 쓰라. 두 번째는 이유를 쓰고, 세 번째는 근거를 밝히고, 네 번째는 상술을 하면 된다. 자, 주장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답을 주라. 평가형으로 물었을 때는 타당한지 부당한지가 주장이고, 설명형으로 물었을 때는 가에 따르면 나는 땡땡땡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유는 자 뭐뭐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이유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전달력이다. 채점자가 봤을 때 이 학생이 여기서 이유를 썼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채점해 보면 첨삭하면 학생들이 자꾸 그래요. 아니 이게 이유라니까요. 읽어보면 이유를 안 보여요. 자기는 이유를 쓴 거야.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언어는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그 최근에 그 트로트가 아마 열풍이 좀 있었죠. 뭐 미스터 트로트 있고 미스 트로트 있고 보통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데 등장하는 가수들이 뭐 아주 꼬맹이도 있었고 아동도 있었고 스타 아주 전국적인 스타 반열 올라가는 애도 누구야 그 중학생 정도 나이 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추석 때 그 나훈아라는 가수는 알죠 여러분도 그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아주 나이 많죠. 70 넘었습니다. 이번에 트로트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1인자죠. 이 사람 이번에 그 부른 노래 중에 신곡 중에 테스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테스. 이게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 테스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막 화제가 됐는데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 이거 읽어보면 그 가사가 이분은 그 본인이 가사를 작사를 하고 곡을 작곡을 다 합니다. 그죠? 그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그죠? 뭐 그런 말을 던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이요 이런 거. 그런 식인데 그 이 말 왜 하냐면 갑자기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철학자가 이 문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문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문자라는 것은 적혀 있는 대로밖에 이제 의미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말은 싫어라는 말 속에는 표정이 담겨져 있죠. 인상 쓰면서 싫어라는 거랑 그냥 웃으면서 싫어하는 거랑 연인 간의 묘한 표정으로 싫어하는 것은 모든 게 싫어가 같은 싫어가 아니죠. 근데 글자로서 이렇게 싫어라고 적어버리면 이거는 똑같은 의미로 들립니다. 그죠? 이 사람은
문자를 되게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는 적힌 대로 읽혀집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이 논술은 여러분이 쓴 대로 읽혀집니다. 그냥 여러분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게끔 써야 됩니다. 그 실제로 그 표현력 이런 것 자체가 배점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표현력 자체가 배점에 차지하는 것은 미미한데 중요한 것은 그 표현력이 문제가 됐을 때 다른 부분의 영향을요. 이해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논리력이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이 같은 토론을 해도 말빨이 좋은 사람은 별 내용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말빨이 안 좋은 사람은 진짜 아주 알찬 내용을 말해도 보세요. 더듬 해보세요. 하나도 집중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표현에 중요하다고 하죠. 중요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스스로 뭐뭘 하기 때문이다. 요때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요건 내가 사실은 높아지면 자꾸 강조하는 거고 대상 제시문 활용한다. 대상 제시문. 어제 공부한 것에 가장 중요했던 거죠. 대상 제시문을 활용한다. 대상 제시문이란 말이 뭐예요? 앞에 그죠? 가를 근거로 나를. 이게 근거 제시문이고 이게 대상 제시문이죠. 제가 자꾸 삼각형 그린 이유가 이미지로 이렇게 뒤쪽에 있는 놈이 대상 제시문이다. 이걸 활용합니다. 가에 따르면 나는 땡땡땡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가 아니고 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시문 나는 땡땡을 땡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자, 그 다음에 근거 이거는 이제 요 앞에 이유죠. 내가 쓴 이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자료입니다. 이유도 말이 돼야 될 거니까 이유를 정당화시켜줍니다. 이유를 정당화시켜주는데 정당화시킬 때 누구 쓴다? 근거 제시문. 근거 제시문 활용한다. 어제 공부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다. 이 부분이죠. 상술은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논증. 추가적인. 자, 추가적인 거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아주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 합니다. 그리고 좀 사실적인 이런 내용들로 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둘 다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대상 지문, 근거 지문. 여기도 대상 제시문 관련된 내용과 근거 지문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기억하세요. 원칙인데 분량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만약에 답안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내 글이 넘쳐난다. 글이 넘쳐난다고 생각 들면은 요 밑에서부터 생략해 들어갑니다. 밑에서부터 생략합니다. 왜 그래요? 부연 논증이니까. 부연 추가적인 논증이니까. 만약에 답안의 분량은 많은데 쓸거리가 너무 적어. 내가 쓸거리가 부족해. 라고 하면은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상수를 더 늘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지금 두 문장 나오거든요. 대상 지문, 근거 지문.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것은 여러분한테 안 나올 겁니다. 일반 인문사에는 많은데 그러면은 이 근상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통째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은 600자 정도 글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올 정도 분량이 아니니까 그 걱정까지 안 한것 같아요. 요 상수를 생략하거나 쓰거나 함으로써 분량 조절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만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자, 감점 사례 세 가지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출제자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감점이에요. 설명이나 아니면 또 평가인데 풀이 방법 같다 그랬죠. 설명은 의미해서 평가는 타당하다 부당하다. 그러면 설명이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감점 사례입니다. 얘는 이거 안 하고 뭘 했을까? 요약. 자, 요약 그죠? 요약이 과다한 답안. 가에서 나 설명하라고 했더니만 가를 왕창 정리 또 나를 왕창 정리하고 마지막에 한두 문장 땡땡땡 그러므로 가에 따를 때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엉터리 알았죠? 본인은 이제 엉터리는 생각을 안 했죠. 왜? 아니 앞에 가 정리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 정리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내가 말했던 평가의 이유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인 거야.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야. 남이 볼 때는 그냥 요약인 거야. 그지? 그러면은 남이 볼 때도 요약이 아닌 이런 설명 평가이기 위해서 이 구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조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이 나왔을 것이고 그 대상 제시문 나에서 볼 때 땡땡은 땡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가에 따르면 땡땡은 땡땡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나는 어쩌고 그리고 가는 어쩌고 그죠?
두 번째, 자 설명과 평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다? 근거 제시문, 근거가 되는 근거 제시문, 근거 제시문을 반영 안 한 경우, 근거 제시문을 반영 안 한 경우. 자, 세 번째, 설명이나 평가는 잘했어요. 그리고 근거가 되는 근거 제시문 반영도 잘했어요. 반영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 제시문, 대상 제시문 뒤에 놓으면 그죠? 뒤에 있는 거. 대상 제시문 이탈한 경우, 벗어난 경우 안 돼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는데 요걸로서 여러분이 어제 했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설명형하고 평가형.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복습인데, 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요약이든 비교든 그리고 설명평가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요것만 돼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국어적인 독해는 제시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79쪽 이제 이런 모양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식이다. 땡땡을 근거로 땡땡을. 자, 그래서 결론 뭐야? 주장은 네 가지 가능하죠. 설명하시오라고 물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오라고 물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판하시오라고 물을 때도 있고, 옹호하라고 물을 때도 있다. 이 네 가지가 전부다.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81쪽 답안 구조. 어제 말했던 1대1 구조. 가에서 나 하나 양쪽 다 하나 그죠? 그 다음에 1대2 구조. 가에서 나다 앞에 근거는 하나, 대상 지문은 두나. 물론 셋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그 다음 2대1 구조. 반대로 앞에 것이 복수입니다. 앞에 것이 복수죠. A, B를 바탕으로 C를. 자, 2대2 구조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는 가능하죠. 앞에 둘 뒤에 둘.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없다. 시험 문제 없다. 알았죠? 넘어가요. 82쪽. 그랬을 때 이제 답안 구조입니다. 자, 3순위는 일단 무시하세요. 1순위와 2순위는 가능한 구조다. 3순위 쓰지 마시고 1순위. 자, 가에서 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첫 단락에 가를 정리한다. 둘째 단락에 가에서 나를 설명합니다. 끝이에요. 나 정리는 별도로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를 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등장시켜요? 그게 주의 근상이란 말이야. 주의 근상 하면은 가도 나오고 둘 다 나오죠. 둘 다. 그죠? 가와 나 둘 다 나온다. 2대1. 자, 2순위 마찬가지. 첫 단락에 가를 정리하지 않고 나를 정리할 수도 있다. 그 순서 바꿔서 그거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1순위 구조로 갑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1대2 구조 복합형 원이죠. 가에서 나다를 설명하시 이런 식의 문제인데 요 뒤에 동사가 설명이 아니라 평가로 바뀌면 평가형이 됩니다. 풀이 방법은 같다 그랬죠. 1순위 구조 가를 정리하고 그리고 가에서나 가에서다. 2순위 구조는 나를 정리하고 나를 정리하고 그리고 가에서나 다를 정리하고 가에서다. 아니면 나다를 동시에 정리 마치고 가에서나 가에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넘어갑니다. 자, 84쪽 적용 설명형 분석 방법.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1단계 그는 무시해됩니다. 주장 이유 근거 1단계는 제시문 독해 파트니까 제가 단계를 집어넣어서 그렇고 주의 근상 두 음자 따서 암기를 해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그리고 그 예시 문장 보죠. 84쪽입니다. 84쪽. 그래서 2단계 주장 보세요. 어떻게 쓴다? 답을 씁니다. 답을 그냥 제시문 가에 의할 때 제시문 나의 A는 땡땡땡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평가형 같으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가에 따를 때 제시문 나의 주장은 타당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이기도 하고 부당이기도 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타당하다 아니면 부당 양자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 대상. 자, 까맣게 표시되죠. 대상 지문 활용한다. 오른쪽 가서 자, 예시 문제. 왜냐하면 제시문 나는 가에서 나를 평가하는. 자, 가에서 나 설명이니까 나가 대상 제시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땡땡에 대해서 땡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왜냐하면 제시문 나는 땡땡에 대해서 땡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근거 제시문. 자, 즉 이는 제시문 가에 따를 때 땡땡은 땡땡인 것이다. 근거 제시문.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술. 상술은 대상 지문과 근거 지문 둘 다 등장합니다. 같습니다. 단지 어떤 내용?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갖고 여기 활용한다. 그리고 86쪽 감점 사례 방금 했죠. 설명을 하지 않고 각각 요약 또는 비교에 치우친 답안. 두 번째
설명은 잘했다 하지만 그 근거 제시문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촬영은 잘했다. 근거 제시문 반영도 잘했다 하지만 대상 제시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논점 이탈. 그죠? 그런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자, 그 90쪽의 논증 평가형입니다. 자, 이거는 같습니다. 완전히 같습니다. 결론만 달라요. 마지막에 평가로 끝난 평가형인데, 자, 평가형으로 나왔을 때 주의 근상 쓸 때 주장은 뭐라고? 타당 아니면 부당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양시 양비로는 안 돼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타당도 있고 부당도 있고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타당일 수도 있고 부당일 수도 있고 이건 안 된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건 일기예보 아니라 그랬죠? 온다 안 온다 판단을 해줘야 되죠. 넘어갑니다.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95쪽 이제 입장 선택형 자기견의 진술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뒤로 넘어갔을 때 대안 제시형 103쪽 대안 제시형 두 가지인데 이것만 첫 시간에 필기를 조금 합시다. 알았죠? 여러분 이론표는 처음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필기 좀 해야 공부가 되니까. 요 기억하거라. 알았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어제 공부의 핵심 뭐다? 그 평가형 설명형 답안 구조와 거기 내용. 답안 구조는 1대1 구조, 1대2 구조, 2대1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안에 들어간 내용은 뭐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외워요. 주, 이, 근, 상. 주, 이, 근, 상 외워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분량이 넘쳐서 내용이 남아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상수를 생략한다. 상수를 생략한다. 어제가 처음 설명이 그랬죠. 자, 새 주체가 있었죠. 4월 17일 첫 비행했던 그죠? 항공사. 4월 18일 독일 등 일부 국가. 4월 20일 영국. 얘네들을 주의근상을 다 가게 되면은 주체가 3개니까 주의근상 5문장인데 주체가 3개니까 15문장이 나와요. 그것만 해도 15문장. 우리 600자 써야 되는데 15문장 그 자체로서 이미 분량 초과. 첫 달러 제시문 정리까지 해버리면 왕창 초과되죠.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근상에서 상수 생략 주의 근까지 갔죠. 주의 근을 3번 합니다. 9문장 나오죠. 9문장에서 첫 달락 4문장 해서 13문장. 13문장이면 기본 600자 내외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간다. 101쪽에 그 필기 좀 하거라. 이론 자기견에 대한 이론 쭉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자기견에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논제 특징. 우리 공부하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입장 선택형이 있고 또 두 번째 대안 제시형이 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자기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합니다. 자기 견해를 밝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대안이잖아요. 자, 해결책을 제시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표현들, 뭐 대응 방안, 대안, 정책, 여러분이 언어적인 의미니까 우리말이니까 보면 알아요. 그런 걸 물으면은 뭐다? 대안 제시형이다. 근데 그렇게 직접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는 그 특정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특정 쟁점이 나오고 그 특정 뭐 세계화 이런 거요. 아니면은 뭐 백신 뭐 접종 이런 요즘 한참 의학적인 질문들. 자, 특정 쟁점이 나오고 여기다 수험생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를 말해요. 특정 쟁점이 나오고 특정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판단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입장 선택형 너 입장은 뭐니라는 거예요. 너네 입장은 뭐니? 그냥 입장 선택형이에요.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게 세상에는 입장이 유한하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너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입장 선택형 그래요. 자, 이거는 그 문제 해결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한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말한다.
다른 점은 이거죠. 문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다면 얘는 어떤 그 쟁점을 주고 너 생각은 뭐니? 해결책이 아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의 생각은 뭐냐 이거야. 요거 묻는 문제를 말하는 문제 특징. 두 번째, 답안 구조. 자, 답안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가 기본적인 틀은 둘 다 서본 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서본 결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런 글들은 원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칙. 나중에 실제 답안을 이렇게 안 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알고 있어야 덜 헷갈려요. 자, 서론. 여기는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결론은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왜 필요할까? 주장이 들어가는 파트가 어디다는 거야? 주장이 들어가는 파트가. 우리는 보통 두 가지씩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입장을 맨 앞에다가 쓰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은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앞에는 주장이 아니에요. 쟁점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단락별 내용 이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 우선 첫 번째, 얘는 또 너무 옥상 오기다 번호가 그죠? 입장 선택형. 번호를 넘겨버릴까요? 여기다 번호 붙이지 말고 3번을 가자. 바로 3번 분석 방법 바로 갈게요. 그냥 분석 방법. 첫 번째, 입장 선택형의 분석 방법. 자, 하나씩 서론 쓰기. 서론 어떻게 쓸 것인가? 서론 쓰기. 한양대 언어논술은 아무래도 그 이론적인 게 좀 필요해서 여러분이 쓰기도 쓰기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시간을 좀 투자합니다. 울산의대는 제가 쓰기 첨삭을 많이 시켰어요. 최대한. 왜냐하면 그건 영어니까 내가 영어 문법 가르칠 것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 여러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배울 것이 없어요.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실전에서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아마 언어논술 이런 전부일 거니까. 책에 물론 정리되어 있는데 어제 그랬잖아, 그죠? 절대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거 안 들어온다고 내한테 설명 드려야 돼요. 요거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쓸게요. 마음은 바쁘지만. 자, 입장 선택형. 우선 서론 쓰기. 두 개 나눕니다. 기본형이 있고, 즉 다른 말로는 단독형이라고. 단독형. 그리고 결합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말 자체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기 견해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견해만 출제가 등장하는 문제고, 요거는 앞에 기타 유형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가 등장하는 문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앞에 어제 우리 배웠던 설명 있잖아요. 가에서 나를 설명한 후 가의 주장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오. 이런 식이에요. 가와 나를 비교한 후 공통 주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죠. 그죠? 가에서 나를 평가한 후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이런 것들이 결합형입니다. 결합형. 알았죠? 자, 그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양대에서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절대 단독으로 안 냅니다. 왜? 600자의 옵션밖에 없는데 600자 50% 자, 점수의 50점 50%를 부여해야 되는 문제로서 600자 옵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내버리면 뭘로 채점할 거냐고, 변별력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죠? 그래서 결합시켜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면은 아주 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론이 불필요합니다. 웃기는 얘기다, 그죠? 서론 쓰기를 강의한다라고 해놓고는 서론이 불필요한 걸로 결론 나버립니다. 이유는 뭐다? 결합형이라서 그렇다. 결합형은 앞에 기타 유형이 있잖아요. 요 기타 유형은 요놈이 왜냐? 앞에 결합된 그 기타 유형, 요놈이 바로 누구다? 서론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글의 첫머리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참 운동회 하다가 자 지금부터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계식 써지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의 꼴이 되니까 중간에 다른 거 한참 쓰다가 서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놈이 서론 역할을 하니까 쓸 필요 없다는 결론 나버려요. 쉽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이제 창작을 해야 됩니다. 입장 선택형 같은 경우는 주된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주된 쟁점을 찾는데요. 주된 쟁점을 먼저 밝힌 이거는 논제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된 쟁점을 풀어가는 서브 쟁점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수험생 본인의 몫입니다. 어려워집니다. 이제 소논문 같은 글을 써야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2달 뒤에 절대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절대로 기억 안 나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만약에 자기견해 마지막 소수로가 자기 입장을 밝히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견해 쓰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이 붙어 있다면 비교한 후, 뭐 평가한 후, 요약한 후 무엇이 붙어 있다면 자기견해를 밝히시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은 서론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죠? 쓰지 않는다. 만약에 입장이 자기견해 앞에 붙어있지 않은 단독형이 나온다면은 그냥 뭐 쓰자. 알았죠? 고민하지 말고. 왜? 옆에 친구도 못 쓴다. 내가 논술 가르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그 수능 시험장에 갈 때는 본인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본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되지. 더 이상 뭘 해요? 더 어떻게 먹고 자고 싸야 되는데 그지? 또 어떻게 더 하냐고. 그거 말고 못합니다. 그만큼 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이만큼 해도 내가 못 보던 게 나왔다면 그거는 전국의 어느 누구도 못 봤을 것이다. 알았죠? 자기를 믿으면 되는데 자기를 믿으려고 마음먹었다가 믿음이 안 가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한 거니까 빨리 다시 궤도 수정해야 된다. 그죠?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논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이럴 때가 많아요. 실제로 많이 안 하니까. 이럴 때는 옆에 친구 믿으세요. 나도 모르지만 저 친구는 더 모를 것이다. 그죠? 나는 그래도 이갑쌤한테 추석 특강 2번 들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론은 서론 쓸 필요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왜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없는지를. 그래야 이러면 자꾸 쓸데없는 걸 안 써요. 모르고 있으면 쓸데없는 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본론 쓰기 이게 핵심이다. 자, 본론에 뭐가 나온다? 주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론입니다. 친구하고 말다툼 하다가 뭐가 말이 길어지면 뭐라 그래요? 야, 본론부터 얘기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죠? 본론. 주장을 앞에 쓰지 않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쓴답시고 앞에다가 자꾸 전 쓰지 마세요. 주장은 나오는 것인데, 자, 여기는 먼저 자 원칙 주장을 밝힙니다. 주장을 밝히는데 주장 다음에 예상 반론이라는 게 나와요. 예상 반론 여러분이 비문학 떠올려 보세요. 비문학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재반박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 흐름입니다. 여러분 비문학에 함정 파는 것은 재반박과 예상 반론 섞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게 필자의 주장인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윗글의 진술 좀 맞는 것 같은 찾기 할 때 그래서 함정 파는 건데, 자 우리가 보는 글의 대부분은 이런 식의 글을 가장 많이 봐요. 이렇게 나눠 갑니다. 그리고 요 주장이라는 파트 속에 다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또 주장, 자 넓은 의미의 주장 단락인데 이 속에는 좁은 의미의 주장이 나옵니다. 주장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상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봤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이 나옵니다. 어제 했던 그 내용이에요. 어제는 평가나 설명이었잖아요.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올까?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이나 평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의 흐름이에요. 주장이 붙으면 이유가 붙어야 되고, 이유가 있으면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근거가 나오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니? 대부분 그렇죠. 그죠? 소논문 같은 거요.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잘 봐두세요. 주장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장이란 말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무엇을 쓰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야. 무엇을 하라면 그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자, 이유는 요 내가 답을 말했으니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답에 대한 인과관계, 이유 때문이다, 뭐뭐 때문 똑같습니다. 뭐뭐 때문이다가 들어갑니다. 어제 말했던 그 주장 이유 근거 상수에서 이런 내용들은 대상 제시문 활용했죠. 기억나니? 이대 그죠? 그런데 요거는 그게 둘 다 본인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자기견이에요. 요거는 주관입니다. 주관. 주장과 이유는 주관이에요. 주관. 그래서 주장이 자기견의 책입니다. 어제 설명평가형에서 주의근상은 주관이었다 아니었다? 아니다. 전혀 주관이 아니다. 여러분의 주관은 0%다. 알았죠? 1g도 안 들어간다. 주의근상에서 그 주장은. 하지만 자기견의 세계에서 주의근상의 주장은 뭐다? 주관이다. 주관이다. 알았죠? 주관이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놈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근거라는 놈은 뭐냐면은 요 놈은 제시문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제시문이 등장. 어제 배웠던 주의근상, 그러니까 어제 배운 걸 꼭 기억을 해.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거 떠올리지 못하면 이게 잘 안 가요. 자, 설명형과 평가형에서 봤던 주의근상에서의 근거는 뭐였죠? 그냥 근거 제시문이에요. 주의근 다 제시문이죠. 주장도 여러분의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이고, 이유는 대상 제시문이고, 근거는 근거 제시문이 됐죠. 자,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견이니까 주장도 자기 생각, 이유도 자기 생각, 근거만 제시문입니다. 근거만 제시문. 제시문 활용합니다. 요 놈이 중요합니다. 요 놈이. 자기견인데 왜 이게 중요할까? 자기견은 주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가감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아니 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채점자가 야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너는 그랬어? 근데 야 이 제시문 갖고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거는 여러분의 당락에 영향 안 준다고 웬만해 갖고는. 엉터리가 아닌 이상. 완전 엉터리가 아닌 이상. 아니 세계화 문제 사례 막 보여줍니다. 해놓고 세계화 문제 자기 생각. 세계화는 부당하다 볼 수 있다. 부당하대요. 학생이. 어떤 학생은 세계화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썼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이유. 부당하대라고 해놓고는 세계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안 맞잖아. 그러면 감점된다고. 그죠? 그리고 밑에 제시문은 또 인구 불평등 얘기를 막 씁니다. 빈부격차 불평등.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데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뭐야? 안 맞잖아. 왜? 빈부격차는 부정적인 면이고 세계 경제 발전 긍정적인 면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 것이 채점의 포인트 돼요.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하다. 요 놈이 중요하다. 상술은 뭐 사례 같은 건데 글자 그대로 사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예상 반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상 반론도 이유가 붙어야 되고 근거가 붙어야 되고 또 상술이 붙고 똑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원리는 똑같아요. 또 제 반박이 붙고 그리고 이유가 붙고 또 근거가 붙고 상술이 붙어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답안 분량이 되게 많아졌죠. 네 문장 4, 3은 12 이것만 해도 600자 나옵니다. 우리 답안 전체가 600자인데 더구나 결합형인데 앞에 뭐가 또 붙어 있는데 이거는 결합형이 300자 붙어 있을 거니까 뒤에 300자밖에 못 쓸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막 생략이 마구 됩니다. 생략이 마구 돼요. 알았죠? 자, 절대 생략 못 할 거 뭐가 있고 요거 절대 생략 못 해요. 요거 어떻게 생략합니까? 주장인데. 이유 생략 못 합니다. 근거 생략 못 합니다. 요 세 놈은 생략 못 합니다. 상수 생략 가능. 자, 예반 재반. 예반이 뭐라고? 내 주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내가 까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여러분이 비문학에 보면은 혹자에 따르면 물론 이러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필자의 견해가 아닌 반대측 견해를 필자가 알아서 까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내 주장의 문제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또 재반박하면서 독자들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재반박하려고 갖고 오는 것들이. 근데 이거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야? 내 주장이니까. 예반은 자 요것만 살립니다. 요것만 살리거나 요것도 근거가 중요한데 요것만 살리거나 나머지는 다 생략 가능. 항상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 재심문 활용하는 거 있죠. 요놈이 중요합니다. 근거 요 파트가 주의 근상인데 요놈이 중요합니다.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이 중요한데 요놈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제일 앞에 주장이 있어야 되겠죠. 주장에 대한 근거니까 맨 앞에 게 주장이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파트마다 주장과 재심문 근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장은 내가 설득해야 되니까 이유까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이유도 없어도 됩니다. 근거가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그냥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자 6문장 만들어야 돼. 자기네 전체 6문장 만들어 6문장. 세 문장. 요거 한두 문장이면 요거 그래 6문장 나와버립니다. 벌써 소론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이에요. 결론 씁니다. 결론까지 가잖아요. 자, 결론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략 가능. 결론은 그냥 늘 생략 가능. 알았죠? 시간이 분량이 남아돌면 씁니다. 분량 조절해서 하나의 어떤 분량 조절 그죠? 그 밸브처럼 사용하면 돼요. 분량이 남아돌면 결론까지 가지만 여러분 600자 한양대 의대 논술에서 결론 쓸 일 세상에 없습니다.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았죠? 고민이 된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한때 다 나는 문학소녀였는데 뭔가 좀 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날따라 뭘 자꾸 쓰지 말라고. 알았죠?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쓸데없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끝.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해. 알았지? 요것만 기억해. 핵심이 뭐라고? 말이 많았니? 자, 주장, 수고, 근거. 이거 핵심이다. 주장과 근거. 근거는 누구? 재심은 활용한다. 재심은 활용해서 내 주장에 뒷받침해 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주장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때문이다 이유까지 쓴다. 그죠? 근데 예반 재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재심문 갖고 바로 이유를 바로 만들어 버린다. 재심은 이래 가에 따르면 땡땡은 땡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고. 재반과도 마찬가지. 하지만 요거는 전체가 생략 가능입니다. 분량이 부족할 때 이 자체도 생략 가능. 이것만 있어도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600자짜리 갖고 별걸 다 묻습니다. 세 종류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200밖에 못 써요. 최소 2종류 묻습니다. 그러면 300 쓰겠죠. 그죠? 예반 재반까지 못 갈 때도 많은데 여러분이 예반 재반까지 갈 정도로 분량이 남아 돌면 이거 쓰는 것은 되게 훌륭한 답안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답안이 돼요. 그러나 분량이 적을 때 이것도 생략 가능.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놈이 중요하죠. 이놈이 그죠? 그래서 그래요. 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게 뺐다 넣었다가 좀 쉬워져요. 덜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제시. 자, 대안제시는 되게 쉬워요. 왜 쉬울까? 대안제시형은 문제 해결형을 말합니다. 자, 서론쓰기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서론쓰기인데 여기는 얘도 기본형 결합형이 나오겠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여기는 뭐 이런 걸 쓴다라고 해놓고 내가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는 그게 안 나오고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이거를 정의하는데 역시 이거 쓸 일이 별로 없고 결합형은 기타 유형이 나온다는 뜻인데 기타가 나오고 자기 개념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놈이 서론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같은 원리죠.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은 자 서론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서론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 역시 한양대 의대에서 서론 쓸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담아놔요. 알았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침이 확신이 자꾸 들어야 돼요. 스스로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자꾸 엉뚱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결론, 자, 쓸 필요 없다. 본론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본론인데 얘들의 본론은 쉬워요. 대안 제시형이니까 본론이 뭐겠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 제시형의 본론 대안입니다. 대안을 쓰는 것이 본론입니다. 대안원. 자, 대안 쓰기에 가장 중요한 지침. 대안은 한 개 쓰면 안 된다. 대안은 한 개 쓰면 안 된다. 최소 2개. 몇 개? 2개. 왜? 자, 이러한 글을 우리가 논술에서는 다각적 분석 그럽니다. 자, 이런 용어를 기억하면 조금 편해요. 대안 쓰기의 핵심적인 지침은 다각적 분석. 입장 선택형에서 지침은 심층적 분석 그래. 컨셉은
요건 비문학과 관련되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비문학에서 기술적인 질문 말고 과학 기술 이런 기술적인 질문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심층적 분석에 기반을 둡니다. 왜? 세상에 어떤 주장도 100% 맞는 것은 없어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도 틀린 게 많아요. 그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나오죠. 상대성 이론도 설명 못한 거 많아요.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 무시했죠. 그죠? 신은 주사위 논리 하지 않는다. 그죠? 나중에 보니까 다 주사위 논리 하고 있었죠. 어떤 이론이 100% 맞는 게 없단 말이야. 하물며 인문 사회과학적인 주장들이 허점투성이겠죠. 반대측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주장들은 반대측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심층적 분석이에요. 이거는 다각적 분석이다. 해결책 핵심 뭐다? 여러 가지 대안을 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 여기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도 제시문에 기반을 둔다. 제시문에 근거를 둔다. 주의 근사가 똑같은 겁니다. 근거는 제시문이에요. 근거를 두는데 제시문에 근거를 두는데 대안 쓰기는 자기 생각 쓰기예요. 대안 자체는 누구 생각이어야 돼? 내 생각이어야 돼. 본인 아이디어. 본인 아이디어. 어렵다. 그죠? 제시문에 근거를 두되 아이디어는 내 거다.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는 안 돼요. 그럼 출제자가 내가 제시문 못하러 줬냐 이거야. 그죠? 억지로 출제했더니만 제시문 쌩 까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 이건 논점 이탈이에요. 제시문에 근거를 두되 아이디어는 내 거다. 아이디어 싸움이다. 아이디어 싸움이다. 이것만 신경 쓰면 끝이. 알았죠? 끝이. 자, 네 번째 감점 사례만 정리하고 시작. 그리고 바로 또 쓰기 첨사 달려야 되죠. 4번 감점 사례 우리 공부하는 요령이죠. 우선 첫 번째 입장 선택형의 감점 사례. 야, 이 자기 개념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한테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할 테니까 자, 입장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말. 그죠? 이 불분명이란 말이 뭘까? 절충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일 비가 옵니다 또는 안 옵니다 라고 답을 해줘야 일기예보예요. 비가 올 겁니다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갖고 가시되 안 갖고 가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일기예보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저는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안 끼거나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그죠? 어쨌든 걸릴 겁니다. 그죠? 하나죠. 그건 일기예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제시문과 무관한 답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개념이니까 제시문과 관련이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감점 사례입니다. 감점 사례. 그런데 이거랑 구분해야 돼요. 자, 제시문 요약형 답안. 이거도 안 돼요. 이거는 제시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쓰는 것이고 요거는 제시문을 옮겨 적은 겁니다. 이건 자기 견해가 없어요. 요거는 자기 견해가 없고 요거는 자기 견해가 있긴 있는데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제시문 활용을 못한 거예요. 안 돼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대안 제시형의 감점 사례. 첫 번째 대안 제시였는데 그 추상적인 대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할까요? 선생님 대안을 제시하세요. 제시해 주세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넌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인 거야.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왜 자꾸 질문만 하니 이놈 한 대 맞고. 이건 컨설팅이 아니죠. 아니죠. 그죠? 그런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추상적 대안. 두 번째. 자, 역시 제시문과 무관한 대안. 제시문 왜 줬을까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학생은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사고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비현실적인 대안, 단편적인 대안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한 가지만 딸랑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의 논술 이론편은 끝났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이제 저기 비교 분석형인데 이 비교 분석형은 어제 책으로 정리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합니다. 왜?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 5, 6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이야 5, 6년에 한 번 냈지만 당한 학생은 자기한테는 그게 100%인데 한 번이자 유일한 기회니까 그죠?
그 책에 나오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쓰기를 할 텐데 제가 요 시간은 특별하게 쉬는 시간 안 준다 그랬죠. 그냥 쉬는 시간을 특별히 뭐 가질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화장실 이용하면 되고.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요 쓰기 하면 첨삭을 바로 할 겁니다. 그 첨삭은 어제 쓰기했던 그 123쪽 문제, 파놉티콘 문제, 요 파놉티콘 논리 기억하라 그랬죠. 그거 쓰기 한 거 해제할 것이고, 첨삭할 것이고, 오늘은 127쪽 요거는 한양대 상경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요것을 이제 제가 한양 상경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본인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은 2020 기출 문제는 보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도표 나오는데 그건 다르고 그 이전 건 괜찮다 그랬죠. 가의 기억이 나의 묘사된 마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후, 요거 어제 봤던 패턴이죠. 논제 특징할 때 유형파, 요 무슨 유형일까 고민해 보세요. 그 결과와 다를 참고하여 가의 니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합형 자기인의 진술형이다. 이되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딱 3시라고 보면 되겠죠. 3시 2분이니까 그래서 30분을 줄게요. 그리고 첨삭 시간 10분 해서 40분 하면 되겠죠. 요 표시는 제가 쉬는 시간은 이게 카메라 끕니다. 끄긴 끄는데 요거는 카메라 영역에 나중에 이제 이름 적어놓고 할 때 이쪽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게 안 잡히도록 가급적 안 잡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기 시간이 이제 가끔 뭐 결석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또 보충 영상이 필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줍니다. 127쪽. 자, 쓰기 시간 30분인데 제가 어제 쓰기 시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30분으로 계산하라. 최소 30분보다 더 줄이지 말라. 그죠? 이게 30분이면 수리가 60분인데 배점이 똑같은데 우리가 2배를 수리한테 줬잖아요. 어려우니까 2배를 줬지만 그 이상 주는 건 무리입니다. 설사 수리를 좀 못 푼다 할지라도 언어를 너무 엉망을 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같은 점수니까 그죠? 30분에서 내가 40분 그랬죠?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40분보다 더 쓰면 안 된다. 또 40분보다 언어를 더 써버리면 45분이 될 텐데 그러면 수리와 언어가 동점이 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수리 난도가 언어보다 더 높으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연습할 때는 30분을 연습할게요. 그래서 30분에다가 여러분이 첨삭 시간 10분 해서 첨삭 시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기.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연습을 하게끔 하려고 시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분간 쓰기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쓰기 시간이 3시라고 잡고 합니다. 3시에서부터 3시 40분. 오늘은 요거 첨삭하고 또 쓰기 한 거 다음에 또 첨삭하고 마지막에 쓰기 한 거 첨삭. 지금 일단 꿈은 뭐 원대한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지? 3시부터 3시 40분까지다. 첨삭 시간 포함. 자, 지금부터 시작.